고려가요 청산별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고려 시대의 민중들이 불렀던 거예요. 민중들 사이에서 향유된 민요적인, 그러니까 민중들이 부르고 입에서 입으로 불렀던 민요적인 이야기, 그 시로 여요, 고려소교, 고려장가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넓은 의미로는 고려시대의 모든 걸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경기체가를 제외해요. 경기체가라고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빼고 이제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하면 고려가요에는 이제 고려 소교 부르는 일반적인 이제 그런 고려가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체가가 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특징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3음보, 그러니까 3번 끊어 읽는 거예요. 음보라는 거는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끊어 읽는 율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후렴구가 많이 사용되어 있다. 향유 계층은 평민들이 향유를 했고요. 입에서 입으로 부르다가 조선시대에 궁중에서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많이 변했어. 뭐가 첨가되기도 하고, 음악이 원래 있는 거랑 좀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어디서 기록했냐면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향악악보라는 책에서 이제 한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한글 창제 이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 가지 이렇게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청산별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별곡입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특징을 살짝 보고 들어가면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자, 글자 수를 따졌을 때는 세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3, 2조를 사용하고 있다. 글자 수죠. 자, 그리고 3번 끈을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크게 한번 딱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3음보 3번 끊어 읽는다 라는 거고요. 자, 살월이 났다. 청산에 살월이 났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라따를 좀 제외하면 A, B, A 이런 느낌으로다가 A, B, A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얘는 예전부터 쓰던 약간의 전통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운율을 좀 만들어주죠. 그리고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1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후렴구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둥둥당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울림 소리가 많아요. 울림 소리라는 건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이응을 전체적으로 많이 썼는데, 슬프지만 어쨌든 간에 울림소리를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슬픔을 좀 달래주려는 목적도 있고 리듬감을 훨씬 더 좀 많이 주려는 운율 형성이 일목적이죠. 운율을 형성하려는 원래 입에서 입으로 불렸기 때문에 운율 형성의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청산별곡에서부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좀 차이로 연과 연이 나누어져 있는 분연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청산별곡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총 8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내용이 유사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가 비슷하거든?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이렇게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록이 됐을 때, 기록할 때 요거를 바꿔서 잘못 적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바뀌어 있으면 완벽하게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별곡 이제 볼 거고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일단은 그 영상, 우리 친구들이 영상에 긴 영상을 잘 안 보니까 제가 되게 빨리빨리 찍거든요. 영상에서는 메인 해석들만 쭉쭉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월이 났다. 그러니까 요것도 해석이 여러 개예요. 살고 싶다 의지로 볼 수 있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란 후회로 볼 수 있고, 살고 있다 그럼 이제 이미 살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고, 사실 여러 개 해석인데 메인 해석은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자, 그래서 청산은 살고 싶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상향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 시는 자연 친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의 청산은 현실 도피처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미보다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이 속세의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현실을 도피하잖아 라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굉장히 어떻게 힘드냐? 그럼 고려 시대 이게 창작됐을 무렵에서는 전쟁이 되게 많았고 막 그 무신들이 막 그 알잖아, 그 무신들이 막 정치를 막 이상하게 막 했고 몽골이 막 침입하고 세금도 졸라 뜯어가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 배경을 좀 넣어봤었을 때는 크게 이걸 세 가지로 이 창작 여기 나오는 화자를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랑민이다. 농토를 다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하는,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유랑민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실현당한, 어쨌든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실현당한 여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굉장히 슬픈 지식인. 근데 이제 지식인,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평민인 거고 여기는 양반인 거지. 그래서 이 지식인 되게 어쨌든 이 세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이걸 개혁할 수는 없으니 하는 그런 지식인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산 현실 도피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머루랑 달래 먹고, 되게 소박한 음식이에요. 달래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래서 얘도 보면 AA, BA를 요렇게 또 따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요렇게까지 A, 요렇게까지 A, 여기를 B, 이렇게까지 A 해가지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요 A, A, B, A로 보는 게 훨씬 더 좀 많은 견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얄리얄리얄라성 얄라얄라 아무런 의미 없고요. 그냥 운율 암만 조성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청산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아까 1 보고 5 보고 2 보고 6 보고 3 보고 7 보고 4 보고 8 보고 이렇게 볼 거예요. 해석에서 그게 더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수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이번엔 바다에 살고 싶대. 마찬가지로 현실 도피처. 남은재랑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역 같은 거예요. 이런 거 막 필기할 필요 없어요. 남은재랑 구조개 먹고 바다에 살고 싶다 하면서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수.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 새가 울어. 우는구나. 해석도 여러 개지만 일단 우는구나. 아이고 새가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새가 막 울어.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그럼 너도 우는구나. 나도 울어. 그럼 여기서의 새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에요. 일단 새가 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입이라고 많이 봐요. 새는 사실 지저귀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는 건 아니니까 요거 자체가 이제 이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정이입 대상과 내가 나의 감정이 동일해야 돼요. 자, 감정이입이고요. 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이게 이수입니다.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박혀있다 그랬죠? 그 이수를 보면 육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수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자, 여기. 육수. 7. 여기. 자,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자, 어디에 던지던 돌이냐? 누구한테 맞추려고 던지던 돌이냐?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걔가 사랑이거든요. 없이 맞아서 웁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아까도 울었잖아. 새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서 우는 거야. 둘 다 슬픔, 체념. 그래서 여기서 운명적인 체념 정서가 잘 드러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왔는데 어디에 던지던 돌이냐 누구를 맞추던 돌이냐는 얘기는 누구를 맞추려고 던지던 돌이 아닌 거야. 그냥 어서 돌이 그냥 날라와서 나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외롭게 혼자서 돌을 맞아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운명은 피할 수가 없어. 이 돌멩이는 피할 수 있는 돌멩이가 아니야. 그래서 맞아서 운다. 그래서 바로 체념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그런 되게 슬프고 체념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들어가서 삼수.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거는 해석이 두 개인데 이거는 굳이 두 개를 다 해드릴게요. 좀 많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메인 해석은 가던 새, 날아가던 새. 날아가던 새를 본다, 날아가던 새를 본다. 새가 이제 막 날아가고 슉 날아가는 거. 물 아래, 물 아래가 속새거든요. 속새에 날아가던 새를 본다. 자, 두 번째는 갈던 밭을 본다. 이 새가 이랑하고 고랑 할 때 밭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걸 새라고 해요. 그래서 갈던 밭을 본다, 갈던 밭을 본다, 속새에 있는 갈던 밭을 본다. 자, 날아가던 새를 본다고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지금 그래도 얘가 옆에서 울어줬잖아. 그 애가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속새 쪽으로 이제 날아가던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되게 슬퍼하는 거야. 아, 정말 외롭구나. 저 나랑 같이 슬퍼하는 새마저 떠나버렸구나. 그다음에 갈던 밭을 본다라고 하면 청산에서 속새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입에서 입으로 불리다가 이제 이게 기록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막 정말 유기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보면 이제 청산에 도착한 거야. 속새에서 도망을 가서 회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새에 걸려는 약간의 미련이 있어서 예전에 내가 갈던 밭을 보는 거야. 자, 익 묻은 짱글란. 해석이 여러 개인데 요거는 좀 잘 물어봐요.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럼 얘는 농민이 도망간 거야. 이끼가 묻은 은장도라고 해석하면 여기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현한 여인이라고 보는 거고, 날이 묻은 병기라고 보면 전쟁에서 진 그런 장수나 지식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몰라대 날아가던 새를 본다. 속세에 관련된 약간의 미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 요 정도. 자, 예, 여기 칠수죠. 가다가 듣는다. 부엌을 가다가 듣는다. 자, 아까 방금 전에는 바다에 있었는데 갑자기 부엌에 가다가 듣는다라는 말을 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되게 이상하죠. 사실 이 애정지는 정확한 해석이 현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부엌에 나오는 건 이상하니까요. 사슴이 잔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보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라고 하는데 사슴이 잔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켤 수 있어요? 갑자기 부엌 가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바란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적을 바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어떤 느낌이냐면 성냥팔이 소녀가 너무 힘드니까 성냥을 착 키면서 환상을 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환상을 보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환상이거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쨌든 낮은 지내왔는데 낮은 또 슬퍼.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시간이거든.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견딜 수 있어. 자, 근데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 견디냐. 밤은 절망의 공간이야. 그래서 또 어찌 지냅니까? 여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다. 얄리얄리해서 얄랄얄라. 그럼 되게 절망적인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되게 절망적이고 뭐 불가능한 상황을 살짝 제시를 해주고 사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체념적인 태도로 보여.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되게 대칭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마지막 팔수를 보면 가다가 배가 부른 독에, 내가 길을 가다가 배가 부른 항아리에,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른 항아리에 아주 독한 술을 빚는 거를 본 거야. 술집을 지나가는 거야. 조롱꽃 누룩이, 그러니까 막걸리는 누룩이 이렇게 떠 있어요. 조롱꽃 누룩이 맵게. 맵다는 얘기는 진짜 막 고추가 맵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하다는 얘기야. 우리 누가 손이 맵다 이런 얘기 쓰잖아. 손이 되게 세고 강한 거야. 매워서 나를 잡으니 실제로 누룩이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누룩을 먹는 거죠. 예를 들면 딸기가 나를 잡으니 그게 아니라 내가 딸기를 먹고 있는 거야 사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바꿔서 당할 수밖에 없는, 약간 피동, 내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되게 절망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술을 매워서 잡으니 내 어찌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술이 있어. 근데 나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너무 힘들어. 술을 먹는 거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전혀 없어. 라는 굉장히 이제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여기 나오는 설진강수는 갈등의 일시적 해소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주진 않아요. 갈등의 일시적 해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는 0214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시험 포인트들을 조금만 우리가 짚어보면, 전반적인 구성과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운율 형성 요소들 있잖아요. 운율 형성 요소 332조다, 3원보다 AAB다, 울림소리를 많이 썼다. 후렴구는 운율 형성시켜주지만 뭐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주진 않는다. 전체적으로는 대칭적 구조다. 청사는 현실을 도피하는 도피처다. 이게 내신이라고 하면 해석이 여러 개인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개인 부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표 같은 걸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부분들 확인하시고, 되게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이야기다. 현실에서 이제 운명적으로 순응하고 체념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청산별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